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널로 들어오시면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실 수가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182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2180선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폭은 살짝 무뎌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2177부터 2187까지 위아래로 딱 10포인트 사이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이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빨간불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2229억 원 강하게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해주고요. 개인은 262억 원 팔고 기관은 1882억 원 현재 순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전 주체가 팔고 있습니다. 투시는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사고팔고를 반복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던 연기금이 오늘은 344억 원 정도 매도를 일단 하고 있다라고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1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거래소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오고 있긴 한데 상승폭은 마찬가지로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17부터 713 사이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고점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외국인만 열심히 사줍니다. 338억 원.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닥을 오늘도 끌고 가고 있고요. 기관, 개인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2거래일 연속 5원 넘게 빠지면서 지금 1115원 60전대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의 시장 흐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해소된 것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간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던 부분이 지난주에 이어져서 오늘도 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긴장감도 많이 완화됐는데 이 부분도 지수 상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4분 시장 발표하면서 현재 모비스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세트리온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대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물산, SK텔레콤, 삼성 SDS도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기아차나 SK이노베이션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조선업종의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띄는데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동반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LNG죠.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 그런 카타르가 이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작업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조선사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부분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주대 상승세도 좀 의약품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HLB나 제넥신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고 특히 셀트리온 3인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말씀드릴 오늘 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좋긴 한데 이런 종목에 있어서 의료기기 업종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혈당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선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우선 평균적으로 영업이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80억을 넘어설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대표 사업인 이 혈당 측정기에 대한 수출 부분이 수출은 349억, 매수는 80억 원을 지금 기록하고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액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아이센스가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R&D 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개선은 작년 4분기까지만 잇따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출시로 지금 목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센스에 대한 좀 관심을 오늘 좀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에 대해서 오후장에서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 소장님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제넥신입니다. 네. 자, 바이오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듯 하지만 잘 나가는 바이오 종목은 아직도 잘 나가고 있네요. 제넥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제넥신도 거의 지금 신고가 영역이죠. 물론 18년도 1월 달에 기록했던 12만 4천 원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지만 이 2011년도부터 유지했던 상승세를 지금 7, 8년째 유지를 하면서 계속 매년 지금 고점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저점과 고점을. 대단한 기업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올랐나. 일단 이 제넥신이 내세우는 거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일단은 3세대 항암 치료제. 우리가 첫 번째 1세대 항암 치료제는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면 너무 가족들도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본인 환자분께서 몸무게도 엄청나게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것들이 항암제가 워낙에 독한 예전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발달을 해서 2세대 항암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고 암을 이제 암세포만 표적으로 미사일을 쏘듯이 딱 공략을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3세대 가는 거거든요. 2세대도 이제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진 않지만 표적 항암제라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지 악화된 몸의 건강이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연의 면역 기능을 회복을 시켜서 암세포와 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은 3세대 항암제에 앞다투어서 다국적 제약사부터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넥신이 가진 기술은 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면역을 증강시키는 세포가 T세포예요. 그래서 T세포 영어로. 그래서 T세포를 개수를 많이 늘려줘야 이제 암세포랑 열심히 싸워서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터루킨 7이라는 물질이 T세포를 증가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스터 같은 거예요. 부스터를 다는 것이 하이브리드 FC. 근데 요거를 접목시켜서 하이브리드 FC 하이와 인터루킨의 루킨을 해서 하이루킨이란 물질을 개발해냈어요. 이 하이루킨, 이 제넥신의 어떤 신기술이고요. 신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이 3세대 표적 항암제로 넘어오면서 면역 관문 억제제, 요거를 다국적 제약사들 혹은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치료제를 내놓고 있는데 요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해서 암세포가 발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억제를 시키는 건데 이거와 병영 투여, 아까 전에
그 하이브리드 FC를 접목한 하이루킨을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하이루킨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 기존에 그 두 개를 병용해서 투여를 하면 상승 그 면역 증가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넥신이 다국제약사랑 협약을 해서 이 병용 투여 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임상을 통해서 계속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장 호르몬 부분이에요. GXH9라고 명명된 이 개량 신약. 이게 일단 이제 국내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했고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예정 중이에요. 근데 이게 기존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매일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매일 맞아야 되는 건데 이 효과랑 지금 이 제넥신에서 내놓은 이 신약 성장 호르몬 요거는 한 달이나 두 달마다 한 번씩 맞았는데도 기존에 매일 맞던 성장 호르몬 주사와 동등한 효능을 아까 임상 2상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이 GXH9죠. 이것이 이제 그 앞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기존의 거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좋잖아요. 지금 나타난 효과 임상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신약이 개발이 된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매일 맞는 것도 괴로운데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맞아도 똑같은 효과를 주니까. 그래서 제넥신이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지금 강력하잖아요. 지금 일단 이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성장성을 보고 지금 시장에 신약이 나와서 지금 뭐 환자들에게 팔리는 건 아니고 임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아봤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메지온입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이 지금 메지온이 제일 내세우고 있는 건 폰탄 수술 치료제 유데나필이에요. 폰탄 수술은 선청성 심장 기형 중 하나인 단심실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수술인데 이게 폰탄 질환이 뭐냐면 이 그 심장의 선천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게 폰탄 수술을 통해서 조금 좋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 완화시킨 다음에 20세 이상이 넘어가면 만성 심부전증, 간경화, 간암으로 이게 합병증이 생겨버려서 대부분 폰탄 수술을 시행을 하더라도 20세 이상 넘으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선천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 나서고 있는데 이 메지온이 만든 거는 유데나필이라고 심장 기능 및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했어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패스트 트랙이 적용돼요. 그래서 임상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던가 중간에 단계를 생략해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미국에서 승인 및 출시가 기대되는데 지금 미국 내에 폰탄 수술을 받을 선천성 심장 기형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잠재 시장이 크다. 그래서 메지온이 지난해에 152% 고점 대비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점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지금 1월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쉬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강한 그 모습을 보였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지온도 지금 굉장히 유망한 지금 신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8만 원,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베스파입니다.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조금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막 받아들여 줄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한쪽에서는 너무 기대감을 갖는 거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게임주가 오랜만에 언론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약간 다시 받는 부분이 보여요. 베스파가 모바일 게임 킹스레이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국내, 일본, 대만 등에서 인기가 있고요. 이거는 3D 그래픽으로 연출해서 그 영웅들을 수집하는 게임이에요. 영웅들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고 연출은 지금 재패니메이션풍으로 일본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 대만에서 인기가 지금 먹히고 있는 거고 아시아 쪽에서 베스파는 킹스레이드라는 게임 하나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게임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의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가 지금 보니까 킹스레이드 이쪽에 인력의 80%를 배치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20-30%를 지금 신작 게임에 투입을 했다고 하니까 신작 게임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다시 반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음식료품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되고요. 게임들은 계속 신작을 내놔야 돼요. 그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파도 지금 킹스레이드가 잘 먹히고 있지만 이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신작 출시가 조금 기대가 되고, 아까 전에 게임 업종이 지금 조금 온기가 다시 돌려고 하는, 물론 중국의 판호 발급이 대형사 위주로 텐센트나 뭐 이런 데로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도 된다, 이런 기대감에 조금 오르는 건데, 아직 판호가 우리나라 게임사에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너무 기대감에 오르면 급격히 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뭐 게임 분야만 말고 예전에 사드 보복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났을 때보다는 조금 지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오는 단체 여행객 이런 부분도 살짝 풀려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게임 업종에도 좀 온기가 돌지 않을까. 그리고 업종 내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게임 업종이 지금 굉장히 엔터테인먼트라던가 바이오는 코스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한 번씩 움직였었는데 게임 업종은 그동안 굉장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순환매의 관점에서도 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베스파를 한번 가져와 봤고,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30,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뭐 그 기본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SM과 더불어서 엔터테인먼트주 시총 1위주 경쟁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1조라는 어떤 개념이, 1조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주가의 시총이 어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위상을 딱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우리나라 회사,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시가총액 1조가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덩치가 굉장히 거대해졌다. 그리고 JYP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트와이스예요. 여자 아이돌 중에는 최강이에요. 방탄소년단, 뭐 워너원 다 이런 건 남자 아이돌이고, 여자 아이돌 중엔 트와이스가 가장 최강입니다. 최강 여자 아이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무기고요. 스트레이 키즈 작년 10월 기준 누적 음반 판매량 30만 장 돌파.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9 출연자 신유진 중심의 신인 걸그룹 데뷔 예정. 이 게임 회사에서는 신작을 계속 내놔야 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계속 신인 아이돌 그룹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신구 조화가 계속 그 맞물려 돌아가면서 수익을 계속 창출을 시켜야 되는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그런 면에서 오디션의 그런 신예들을 계속 그 걸그룹으로 데뷔를 시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그래서 손절가 27,000원, 목표가는 50,000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또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해졌죠. 위닉스는 최근에 그 동절기 및 봄철 미세먼지, 이거에 따라 뭐 공기청정기 업체가 부각된다고 해서 부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또 건조기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죠. 건조기가 이제 겨울철에 사실 빨래 널기가 너무 손시렵고 귀찮은데, 건조기를 집에 들이면 빨래대를 치우는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그 어머님들이 이 건조기를 들이면은 거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평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닉스도 건조기를 출시했습니다. 텀블 건조기를 출시를 했고요. 박보검 씨와 런칭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건조기 시장이 2016년도에 LG전자가 건조기를 빅히트 시킨 다음에 시장을 키웠는데 지금 굉장히 확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LG전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까지 다 건조기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제 시장이 막 커지고 있으니 뛰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두꺼운 의류를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기 구입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두꺼운 의류들도 패딩 리프레시라고 해서 패딩을 정말 새 패딩처럼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불 털기, 옛날에 뭐 이불을 막 베란다에서 털다가 위험한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건조기가 이불을 다 털어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에 반해서 건조기 구입은 앞으로도 급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습기, 공기청정기에 이어서 건조기까지 가정 지금 그 전자제품 시장에서 지금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위닉스도 어느 정도 위치를 한 파일을 딱 먹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닉스의 성장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의 흐름도 지금 2000년대부터 2015년도에 보여줬던 흐름과는 지금 완전히 다르게 한번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해서 이제는 가전에 어느 정도 확고한 지위를 가진 업체로서 조금 더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1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네, 위닉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처음은 이제 대형주인 LG화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이자 그 화학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서 조금 더 주목받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인상이 됐죠. 실적과 생산 능력 전망치를 상향시키는 모습이고, 수주잔고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60조 원이었는데, 그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의 증량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SS 부분의 전지도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화학 제품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학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냐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이게 관련성이 있죠. 중국이 부양책을 시행할 때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게임주, 면세점주, 화장품주, 그리고 화학주, 이런 섹터군들이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수혜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충전이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관련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이 이제 그 작년 중순까지는 말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매수로 조금씩 전환시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37만 원인데 저항대 돌파 테스트 구간이죠. 중기적으로는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효성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 일단 그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효성 자체보다는 그 연결 대상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효성 TNS의 성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TNS 같은 경우 금융정보화기기라든지 자동화기기 생산 기업인데, 미국과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에서 그 이 해외 은행에 기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이로써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그 편의점 CD기 위주로 공급을 했다가 최근에는 금융사에 대한 고가 제품을 공급하면서 수익성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올해 기업들의 그 무인화 도입 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자동화기기의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 이제 고배당 정책으로 올해 시가배당률이 한 7에서 8%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가배당률 7, 8%면 엄청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단기간으로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 오후장에 조금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고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하락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다 돌리지 못했고, 이제 기관의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요즘에 조금 시끄러운 종목이기도 하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그 경영권 행사 여부를 2월 초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그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과 또 조양호 회장의 배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판단되게 될 경우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라든지 아니면 신규 이사진 선임이라든지 이런 주주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감도 예전보다 훨씬 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라든지 환율이 그 항공주에는 조금 우호적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반등하기는 했는데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회복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하더라도 비교적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원달러 환율도 작년 초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고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여행 수요를 좀 촉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설 연휴 기간이죠. 설 연휴 기간 이번에 주말과 붙어 있는 황금 연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전 설 연휴 대비해서 10% 정도 이상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눌렸지만 상승 추세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20일 이평선을 딛고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오늘도 약간의 양봉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수 타이밍으로는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익숙하실 만한 IT 부품주입니다. 저는 지금 IT 부품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대형 IT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SE 2라든지 이렇게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갤럭시 S10 같은 경우 아마도 그 다음 달 미국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SE도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사실은 그 출시 후 초기 성과도 아주 중요하기는 한데 그 출시 기대감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모듈 부분의 수익성 개선인데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그 중저가 라인에도 트리플 카메라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플래그십에는 적어도 트리플 카메라 이상이 도입이 된다라고 본다면 모듈 업체의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A 시리즈의 트리플 카메라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면에도 듀얼 카메라를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 해서 총 5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니까 이전 2개 대비해서 2배 이상 모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신다면 파트론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종목입니다. 쌍끌이 매수가 올해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9,490원을 뚫지 못하고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상승 후에 이제 재반등을 위한 도약 정도, 잠깐의 쉬어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만 원,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 이제 역시 IT 섹터인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반도체 부분에 그 지속적인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향후 3년간 1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던 상황입니다. 중국과 그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는 현재 위치에서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 반도체 호황기의 이익을 좀 독식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또 4차 산업 관련해서 신규 반도체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면 그 대형 섹터가 반등한 이후에 관련된 중소형주가 뒤이어서 반등하는 모습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차가 반등을 하면 자동차 부품주가 반등을 하고 IT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IT 부품주 그리고 IT 장비주까지 반등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T 장비주는 지금 어쨌든 낙폭이 좀 과도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에 올해 PER이 한 7배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업황 둔화 우려감, 삼성전자 하락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 4차 산업발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종목도 당연히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최저가를 찍고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 바닥 대비 3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절대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여전히 그 재작년 최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이상 밀린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만큼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적분 종목들 리뷰를 빠르게 해봐야 될 텐데 신일섭 소장은 지난주에 아시아 종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 농업비료주들이 조금 주춤하네요. 네, 그래도 아시아 종묘는 그동안 뭐 덜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보합이네요. 예. 지금 일단 다들 경농, 조비, 아시아 종묘, 뭐 비료나 씨앗 종목들 오늘은 조금 조정이지만 이번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한 달인데 그 경농은 지금 고가상으로 125%나 올랐고 조비도 지금 50%나 올랐어요. 아시아 종묘도 91.53%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라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사실 농업 관련주는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농업이나 광업 이 분야가 북한하고 가장 먼저 협력할 수 있는 간단하게는 좀 그렇지만 가장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협력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강렬하게 먼저 초반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농, 조비, 아시아 종묘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지만 시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고 보이고 다시 또 남북경협이 살아난다면 농업 관련 이 테마가 강력히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죠? 네, 뭐 고점을 다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오늘도 2.44% 오르는데 지금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막 뜨겁고 이러진 않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코스닥의 신라젠까지 보시면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제넥신은 오히려 지금 더 계단식 상승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 업종 전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개인기가 뛰어나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신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넥신은 지금 개인기로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안 도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한다면 제넥신 혼자 바이오주를 이끌고 그냥 혼자 신고가를 가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추천주는 제넥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온 캠텍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도 주가 움직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땠나요? 네, 라이온 캠텍 이제 그동안 흐름 괜찮았고 오늘이 일단 실세가 좀 분출되는 위치입니다. 이게 200일 이평선을 돌려낼 수 있냐고 관건이었는데 오늘이 딱 돌려내는 초입이고 거래량도 붙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접시형으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전에 그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가 11,200원이니까 목표가까지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1,500원 정도 목표가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저항대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 11,500원까지 좀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 좋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테스를 언급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약간씩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는 해요. 오늘도 보시면 오후장에 그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을 잡으시는 게 장기든 단기든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만큼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종목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아직 완전히 벗겼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60일 이평선 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주가 하락은 좀 멈추겠다라는 의미 정도는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평가 IT 섹터가 순환매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IT 섹터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은 반도체 장비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AP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테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둔화가 돼요. 이것은 테스 자체에 엄청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따라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현재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테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종가 그리고 목표가 14,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두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스를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장에서는 신 소장님 어느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오십니까? 네, 오늘 일단 3위 갖기를 했습니다. 장의 특징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그 비중이 작고 이런 회사지만 오늘 5.42% 오랜만에 오르기 때문에 그 작년 말에 3위 갖기가 그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다가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했다는 소식으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삼익이 옛날에 그 한번 면세점에 손을 댔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삼익 면세점. 그래서 자꾸 이거 신사업을 그 악기 사업이 지금 잘 예전만큼 피아노를 우리가 가정에 안 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사업을 자꾸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상승을 했지만 사실 신사업이 잘 되진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사실 태양광이 지금 뭐 완전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는 아닌데 어쨌든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실 뭐 중국의 한자녀 그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이 풀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피아노가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이제 가격도 많이 다운됐고 피아노 교육이 예전만큼 뜨겁진 않지만 중국은 이제 피아노 교육을 많이 할 것이다. 이래서 뭐 3위 갖기가 뜨기도 했었는데 뭐 다른 것처럼 테마가 형성돼서 뜨겁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3위 갖기로서는 특징적인 날이 아닌가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네. 3위 갖기에 대해서 중국 쪽 관련 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그 현대모비스를 특징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4.5% 정도 강세를 보이죠. 다른 자동차주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좋았죠. 사실 이제 현대차가 어닝 쇼크를 내니까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같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4분기 영업이익 5,817억 컨센서스를 상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주의 실적이 약간은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현대차의 최근에 신차가 그 팰리세이드입니다. 대형 SUV인데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세단 시장은 거의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SUV 시장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단기간에 끝나는 기조는 아니고 올해에도 아마 이런 모습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리고 현대차가 신형차를 SUV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출시를 했고 그런 전략들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에 공급하는 부품은 13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판매가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카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품주의 현대모비스라고 본다면 완성차 업체 대비 강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대비해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 꾸준하게 줄이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약간의 이제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 지금 약간의 그 저항대죠. 20만 원 초반대는 작년 말 고점과 약간 맞닿아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접근은 조금 어렵지만 한 21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60번님의 종목 토니모리 13,800원의 비중이 높네요. 절반 50%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 소장님? 네, 그 손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좀 교체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토니모리는 정말 조금 이 토니모리 주식을 가지신 사람들은 좀 아쉽죠. 이 15년도 7월 11일 상장을 했는데 그때 고가가 54,600원인데 그 뒤로 이제 한 만 5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이라는 반등다운 반등조차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54,600원에서 13,000원 오니까 이게 매년 깎여가지고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사실 그쵸? 이 자산이 20%밖에 가량밖에 안 남는 결과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화장품 업종의 그 하락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쵸? 지금 뭐 사실
화장품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장주를 보면 알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거를 투자를 안 하더라도 어떤 화장품 업종의 업황의 지표로 삼는다면 이것도 사실 15년도 1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45만 5천 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니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상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 딱 꺾이는 그 연도에 하필이면은 토니모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사실. 업황이 가장 좋을 때 상장을 딱 해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하필이면 뭐 그 시기에 걸린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안 좋고 이제 그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토니모리가 이렇게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토니모리 자체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업황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재무제표도 보니까 조금 굉장히 좀 안 좋죠. 2015년에 영업이익이 174억이나 나왔는데 2018년도 작년 예상치가 지금 마이너스 10억으로 돌아서 버리는 결과가, 그쵸? 이 170억에 가까웠던 영업이익이 다 없어지고 손실로 돌아섰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토니모리는 로드샵 위주였으니까, 그쵸? 길거리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 불황을 탄 것도 맞는 것 같고, 업황 자체의 불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내려가는 거는 반등을 해도 이제는 바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5년 동안 쌓여있는 매물이 지금 계속 누르니까 올라갈 때마다 때릴 거예요. 그래서 13,800원 가까이 오시면은 팔아서 뭐 아모레퍼시픽을 사도 좋고요. 코스맥스 같은 OEM, ODM을 사도 좋고, 화장품 업종을 하고 싶으면 토니모리보다는 조금 더 방어력이 뛰어난 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섹터 내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좀 나아 보인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봅니다. 9367번이 PNC테크 12,0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은 높습니다. 절반.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 네,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NC테크는 이제 디지털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이게 묶여있는 종목인데, 스마트 그리드가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약간 남는 전기를 잘 비축을 했다가 좀 모자란 곳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 전력 시스템이 100%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약간 남는 전력이 생기고 어디에서는 부족한 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스마트 그리드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 4차 산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할 분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사실 작년까지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긴 하는데 좀 우하향 기조를 보였어요.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멘텀이 좀 부족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주 소식도 조금씩 들리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모멘텀이 이 종목의 주가를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바닥을 찍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모두 하단에 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방향성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하단보다는 상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만큼 보유하시면 되겠고, 비중이 적으면 제가 추가 매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50%시니까 좀 너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조금 더 보유해 나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매수가가 12,000원이니까 참 높기는 해요. 그래서 12,000원까지 한 번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정도로 드릴 테니까 11,000원 정도가 되면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온다 정도로 보시는 관점,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요. 11,000원에서 한번 끊고 그 이후에 한 만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또 다시 매수해서 노리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이 종목은 지금은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입니다만 매수가까지 회복되기에는 조금 쉽진 않기 때문에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 한 번 정도 손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매수라든지 그 다음 전략을 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NC테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공급원님 풍국주정 25,0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 신일섭 소장이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8,000원대부터 해주신 종목인데 25,00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봐요. 네, 정말 대단한 시세를 냈고 지금 아직도 내고 있는데, 뭐 수소차가 끝났다고 보이진 않아요. 이 테마가 수소차 테마라는 거는 지금 정부 정책에다가 그 대기업의 지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거대한 테마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 풍국주정 그리고 뭐 유니크, 국일제지 이런 관련주들을 보면요. 풍국주정은 2000년대 1999년 2000년도 정말 오래됐잖아요. 2000년도 밀레니엄 세대 뭐 나올 때 그때의 고점을 이 테마로 다 뚫었고 유니크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크도 원래 자동차 부품에서 업력이 오래된 회사지만 99년도, 2000년도의 고점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는데 지금 수소차 테마의 힘으로 넘어섰거든요. 밑에 거래량들을 보세요.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풍국주정, 유니크, 국일제지도. 그쵸? 국일제지도 제지 업종이지만 수소 전지에 입히는 그 종이 만든다고 해서 지금 뜬 거거든요. 이것도 2005년도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자, 어쨌든 수소차 테마의 힘은 이렇게 몇십 년간의 그 매물을 다 소화할 정도로 강력한 거는 지금 팩트입니다.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젠 지금 확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등주인 풍국주정은 탄력이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는 줄어들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돼요. 탄력이 줄어들지만 방향이 꺾이진 않았다. 그래서 25,000원 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 수익을 얻을 때까지 조금 지속 보유를 조금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어떤 점에서 끝나는 거가 보이냐면 이 1등주를 갖고 계시니까 풍국주정이 강하게 꺾이면 다른 것도 다 강하게 꺾일 거예요. 근데 풍국주정이 아직 그 시세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탄력만 조금 죽었을 뿐이지. 그래서 25,000원 이상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국주정 말씀을 해주셨고요. 짧게 9367번님 화신테크 가겠습니다. 5,200원의 비중 20%. 오 팀장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테마성으로 좀 급등했다가 수요일 빠져나가면서 밀리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은 일단은 좀 보유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보유하는 것은 지금 4,000원 후반대 가격대가 기술적인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단기간 급등이 나왔다가 수급이 빠져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보유 혹은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적도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 가격 전략만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손실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5,500원 잘하면 수익권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500원 전략, 추가 매수 없이 보유 물량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그대로 홀딩해서 조금의 수익을 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178포인트대 지금 강보합권까지 많이 빠져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힘이 많이 오후 들어서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지금 지수가 쭉 빠져내려오는 그래프가 확인이 됩니다. 3시경에 2170포인트도 살짝 이탈이 될 정도로 급락이 일어났고요. 2169부터 다시 2178포인트대까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긴 V자 모양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장중에 가지고 있던 2180선 회복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볼 텐데 외국인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2782억 원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오후 들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출신 연기금 모두 팔고 있고 2,389억 원이나 잡힙니다. 개인도 281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상승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2,000원대까지 붕괴가 됐고요. 현대차도 1.56%대까지 낙폭이 커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0.25% 하락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볼 텐데 여긴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전 종목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LG화학, 포스코, 삼성물산, SK텔레콤까지 전 종목 소폭씩 오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14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3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0.4%대의 강세 코스닥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 역시나 비슷한 그래프죠. 717부터 711대까지 쭉 빠졌습니다. 일단 3시경에 양시장 모두 급락이 나왔다가 V자 모양으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저점까지 찍고 내려가고요. 이후에 714까지 3포인트 바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다시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30억 원. 일단 3시 이후에 지수가 빠질 때 개인의 매수가 바로 붙었고요. 외국인 324억 원 여전히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260억 원 파는데 투신이 지금 15억 원 매수로 들어왔고 연기금도 매도 물량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상승합니다. 1.82% 올라가고 있고 CJ E&M도 1.77%의 상승폭 유지합니다. 바이로메드 역시 상승하는데 신라젠이 오늘 소폭 상승 유지하다가 결국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낙폭이 크진 않지만 200원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캠텍 6만 원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소외받으면서 밀려 내려왔다가 지난 주말에 좀 살짝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네요.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소폭 하락하고요. 펄어비스 1%대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 하락. 하지만 HLB와 코오롱 티슈즈는 올라가고요. 특히나 HLB가 오늘 장중에 7만 5천 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전약 후강이었는데 후강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3시 이후부터 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또 방금 앵커님 멘트가 끝나자마자 거래소가 또 빨간불로 돌아설 정도로 끝까지 혼조세였다. 그거는 그 시가총액 상위를 봐도 하는데 지금 뭐 업종으로 가릴 수가 없을 정도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플러스인데 SK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고 현대차는 마이너스인데 현대모비스는 급등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인데 셀트리온은 플러스고 각 업종의 대표주들끼리도 이렇게 나뉘니까 당연히 지수가 오락가락하죠. 지금 또 파란색 불로 바뀌는 모습인데 자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설날 연휴 전까지 이런 모습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 안에서도 계속 갈리는 일단 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2019년 1월 달이 엄청난 급반등이 지금 나와서 일단은 지난해 말에 하락세를 굉장히 크게 만회를 되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 환경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환경은 좋은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 업종이 그동안 이격을 너무 많이 벌려서 의약품 업종이 조금 쉬고 초반에 운송 장비라던가 지금 현대차 그룹주가 강한데 조선주까지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합쳐진 운송 장비 업종이 좀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철강금속도 같이 좋아지죠. 자동차 조선이 전방 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의약품 업종이 좀 쉬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는 또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혼조세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이 돼요. 철강, 화학이 조금 치고 올라가고 의약품이 조금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각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갈려요. 오늘은 현대차가 수소경제가 그동안 강했는데 좀 쉬는 대신에 현대모비스가 컨센서스 상회로 해서 또 오르고 이런 각계격파식. 아까 전에 제넥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이 조정받는데 혼자 오르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각 개별 종목이 업종 상관없이 업종을 안 따라가고 각 개별 종목의 개인기로 움직이는 시장. 그래서 지수는 혼조 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설날 전후까지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를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런 종목별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안도감에 의해서 수급이 좀 유입됐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장 후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게 단기간에 이게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큰 조정 없이 올해 내내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글로벌 불확실성 좀 완화되는 중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일단은 상단을 뚫었어요. 그런 만큼 단기적인 눌림이 있더라도 어쨌든 지수는 우상향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연기금의 매도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을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어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섹터별 전략이 중요한데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경기 민감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이런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한 중국인 관광객 14만 명은 찾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주도 이번 주 한 후반 정도에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전략 좀 지속하자라는 관점이고 IT 중소형주나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선별적으로 가져보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종일 빨간불을 보이던 코스피가 결국에 장 막판에 하락 전환을 했네요. 0.02% 소폭 빠지면서 2177.3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올라가면서 714.26포인트에 장 마쳤네요.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3원 60전 내려가면서 1117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의 상승을 아시아 시장인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사실 요 근래 미국장보다는 더 강세장을 보였던 국내 시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엇갈린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달 한 달 동안 약 3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외국인들. 오늘도 3,500억 정도 매수를 하죠. 비차익에서도 한 2,590억. 거의 한 6,000억 정도를 시장에 매수해주면서 기간의 차익 매물을 받아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특징 중에 하나는 기관이 이때까지는 매도를 해도 금융투자나 아니면 투신이나 아니면 기금에서 한쪽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올매도를 합니다. 기관들이 주가 올라온 것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상으로 지금 이익이 난 곳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구간이 275나 아니면은 270을 가기 위한 기관의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슈를 좀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를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셧다운 문제가 일단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죠. 물론 2월 15일까지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셧다운이 걸릴 거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화두가 또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셧다운이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벤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FMC 회의가 있습니다. FMC 회의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진행될 때 어떤 성명서를 가지고 시장의 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미국 시장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나요? 악재를 이겨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악재 이겨내는 것 중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중에서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이런 주요 종목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는지 이건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역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의한 방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무역 협상이 90일을 보고 있죠. 그럼 3월 1일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절반 정도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는 시점에서 어떤 뉴스가 시장에 장악을 할지 이것 또한 시장의 화두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뉴스는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미국이 아주 상승 쪽에 무게를 좀 실어줬죠. 그렇지만 사실 이 상승이 추세선을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 차트를 제가 주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연결선상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다우의 모습으로 보면 일단 시장에서 셧다운 문제가 지속되는데 35일째 지속되면서도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셧다운 해결되는 국면이라면 루머에 싸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봤을 때 이번 주가 또 한 번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물론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2250 정도까지 열릴 수 있고요.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서 밀리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상승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같이 접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주가 발수 후행 스팬이 지금 움직임이요. 이 캔들,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현재 시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까지 나오는지가 조만간 시장의 화두가 될 거다. 물론 셧다운 문제가 임시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2월 15일까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한다면 여전히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도 불안한 양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승을 했지만 저점 21,700에서 올라와서 2만 거의 5천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지 추세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이번 상승장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끌어올렸어요. 이 종목을 끌어올린 이유를 보면 이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싹쓸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을 봤더니요. 12월 12일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정도 빼놓고는 삼성전자 매수를 감행하고 있는 모습이 요 수급에서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수급에 의해서 보면 SK하이닉스도 역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2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중에서 9,800억을 삼성에 몰입했다라고 본다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리포트가 나오냐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거를 간극을 벌려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가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은 1등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가의 메리트 부각 50%에 1등주 50% 이 정도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다시 우상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 지금 갭상승이 두 개가 있고요. 갭상승 일봉상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양봉을 줬는데 오늘도 양봉입니다. 근데 내려오고는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아주 특이한 게 거래소 차트랑 거의 유사하죠. 어떤 모습이 똑같냐면 일단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대는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상당히 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가 분산하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십자 도지처럼 오늘 사실 거래소도
십자도제의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추세대를 6개월, 7개월 사이에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면 이 추세선 상단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추가로 밀리는지 아니면 그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을 시도할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이 매수를 했으나 일단 저항대에 부딪힌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서 매도와 매수가 지금 균형 싸움을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으로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차트를 보면 지금 주봉 상태인데요. 장대 양봉을 주고요. 하루 만에 이 양봉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이 양봉을 다 메워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연출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해서 아랫꼬리가 생긴다면 시장은 버티겠죠.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장의 방향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벌써 시장의 방향성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주가 방향성 같은 후행 스팬이요. 이 상태로는 못 듭니다. 보통 뚫은다면 2번 정도 지지선을 주고서 뛰어오르기 때문에 현재는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것이 맞다라고 봤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영향권에 있지만 흔들릴 소지는 상당히 존재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오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시장을 누른 거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기관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 걸러 하루 삽니다. 지금 누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3천억 매도했는데요. 금요일 날 870억을 매수합니다. 그 다음 3천억 매도하고요. 또 4천억을 사고요. 또 지금 사고 팔고 반복하는 이런 양상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저항대에 가까운 시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시장 방향성에 일단 외국인들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기관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지금은 의문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뚫게 되면 조정은 들어와서 상당히 제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제약되더라도 의문을 뚫고 내려와 버리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제약이 되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200이선을 가는데 코스피는 200이선을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격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코스피 200이선이 2250이니까요. 코스피가 뒤처지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전기전자에 많이 흔들리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기관들이 전기전자를 계속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가의 조정이 시장 앞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